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총영사관이 2021년 새해를 맞아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한인사회 경제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공공외교 활동과 동포사회 지원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마주한 교민들이 조기에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박경재 LA 총영사가 오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언론사 대상 신년 간담회에서 내세운 목표입니다. 교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회복을 모색하기 위해 LA 총영사관이 한미 간 가교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동포 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현지 시장 정보 및 통관, 무역, 법률 관련 무료 자문을 제공을 하고 대미 수출 기업을 위한 안내 자료를 3월 중에 책자 또는 책자와 전자북 형태로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연방정부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한인 기업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별도의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의 수익 안전성 확립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교민들의 경제 정상화를 위해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공공외교 확대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정규 학교들의 한국어 교육 채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의 K-방역 모델을 홍보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동시 K-팝과 영화 등 다양한 한류 문화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동포사회 화합도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LA 총영사관은 교민사회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일부 단체들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동포사회 협력과 화합을 위해서 남가주 한국학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영사민원 서비스가 정상 근무 체제로 전환되고 민원 수수료 카드 결제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카드 결제 시스템을 금년 상반기에 도입을 해서 현금 소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LA 총영사관은 영사 조력법 시행에 맞춰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사 재건축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한 거부권이 부통령에게 있다며 막판 대선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연설을 통해 상원 의장인 펜스 부통령을 연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연방 상하원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추인 과정에서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이 추인 절차를 거부하고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Mike Pence comes through for us, I have to tell you. I hope that our great vice president comes through for us. He's a great guy. 또한 트위터에 부통령은 부정하게 선택된 선거인단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며 펜스 부통령이 대선 뒤집기의 최전선에 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4년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펜스 부통령도 정치적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기 위해 워싱턴 DC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 역사적인 날에 나도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사실상 집회를 선동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압박을 가해 막판 선거 뒤집기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대선 결과 인증을 앞두고 있어 워싱턴 DC는 이에 항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 주 방위군이 투입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상하원 회의 결과로 대통령 당선인을 발표합니다. 이때 상하원에서 각각 1명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특정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인증해서 제외할지를 표결로 정하고 개표 무효는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전국의 백신 접종 현황 아직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이 수주 안에 하루 100만 명까지 접종이 가능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전국에 배포된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1,500만 회분. 하지만 실제로 접종받은 사람은 450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접종이 시작된 후 하루 평균 22만 명씩 백신을 맞은 셈입니다. 인력 부족 그리고 배포 시스템의 문제로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동안 접종 속도가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If we could get to 500,000 a day under non-optimal circumstances of a new program and the holiday season, I think once you get rolling and get some momentum, I think we can achieve 1 million a day or even more.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늦어도 1월 중순까지 접종 속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분기까지 1억 명, 그리고 2분기에는 2억 명 접종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연방정부는 접종 가속화를 위해 여러 방안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투여량을 절반으로 낮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투여량을 줄여도 여전히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한 겁니다. 또 1차 접종자 수를 늘리기 위해 1, 2차 투여 간격을 늘리자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안은 파우치 소장이 이미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안정성을 위해 제약사가 공고한 3주에서 4주 사이의 간격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배포된 백신 수와 비교해 실제 접종을 받은 사람은 29%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최근 하루 평균 접종자가 2배 이상 증가하며 접종 속도는 조금씩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캠퍼스에 코로나 검사 키트 무료 자판기가 설치됐습니다. 필요할 경우 수시로 자가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데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UC 샌디에고 캠퍼스. 한 학생이 자판기에서 꺼내드는 것은 음료나 과자가 아니고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입니다. 이 같은 자판기가 캠퍼스에 모두 11대 설치됐습니다. 자판기가 생기기 전 학생들은 예약을 한 뒤 캠퍼스 내 지정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 방식은 똑같이 면봉으로 구강세포를 채취한 뒤 72시간 내에 검사실로 보내면 이틀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방학이나 연휴 기간 타주나 해외, 다른 지역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학생들 사이에선 호응이 높습니다. I'm currently coming back from LA, so I have to get it done within 24 hours from my arrival, and then 5 days and then 10 days. UC 당국은 당장 10개 캠퍼스 전체에 자판기 설치를 검토하면서 향후 코로나 검사 자판기가 미 전역의 검사소들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타 지역으로 갔다 돌아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흘간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시켰습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관광이나 레저 등의 목적으로 남가주 지역을 벗어난 모든 주민들은 열흘간의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의무화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발표했는데 자가 격리 대상자는 집이나 특정 숙소에만 머무를 것과 식료품점이나 식당에도 가지 말고 배달 음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다만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제보다는 자발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앞서 북가주 센타클라라와 샌프란시스코도 일정 기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지난 11월부터 주 경계를 벗어났다 돌아오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14일간의 자발적인 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 다수당을 결정할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데 워낙 초박빙 접전이라 개표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는 당락 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연방 상원의원 2명을 뽑는 결선 투표는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치러지는 결선입니다. 일단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 곳씩 우세를 보였지만 최종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만약 2석 중 공화당이 1석이라도 확보하면 다수당을 유지합니다.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차지하면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행사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합니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지지만 반대로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면 사법 보수화에 이어 의회와 행정부를 견제할 힘도 얻게 됩니다. 양당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도 지지 유세에 나섰습니다. If the liberal Democrats take the Senate and the White House, and they're not taking this White House, we're going to fight like hell, I'll tell you right now. One state can chart the course, not just for the next 4 years, but for the next generation. 조지아주는 그동안 공화당의 텃밭이었지만 지난해 11월 대선에선 조 바이든 당선인이 11,000여 표 차이로 탈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사전 투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승리의 기세와 높은 투표율에, 공화당은 현직 의원 프리미엄에 전통적 강세주라는 이점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LA 동부 지역 하시엔다 라푸엔테 교육군의 유일한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달 레인 아카데미가 2021-2022 새학기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시달 레인 아카데미는 다음 주 화요일 TK와 킨더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새학기 입학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줌 미팅을 개최합니다. 유치원 등록 시작은 1월 12일부터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다른 학년 학생들은 수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시달 레인 한국어 이중언어반은 2016년 처음 개설된 이래 현재 유치반인 킨더부터 5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만약 사는 지역이 해당 교육구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교육구에서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 등록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전학 허가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2021 호프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산하 호프 장학재단은 오는 2021-2022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할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두 6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각각 $2,500씩 15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자격 대상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19개 카운티 내 살고 있는 미국 내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로 GPA가 3.0 이상이어야 하고 가구 내 연간 소득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호프 장학금 신청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에세이와 추천서, 성적 증명서, 소득 증명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뉴욕, 뉴저지의 일반인 백신 접종이 3월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뉴욕은 지난 12월 28일부터 뉴욕, 뉴저지 노인요양시설 주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오는 6월까지 이들의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뉴욕주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받은 대상은 페이즈 1으로 분류되며 다음으로 경찰, 소방관, 주방위군, 교사, 약사, 그로서리 스토어 직원, 트랜짓 직원들이 포함됩니다. 이어 페이즈 3에는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65세 이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 포함됩니다. 페이즈 4에는 그 밖의 모든 필수 업종 노동자가 백신을 맞게 되고 마지막으로 페이즈 5가 되면 모든 주민들이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뉴저지는 1월 중순까지 그룹 1A에 속하는 보건의료 종사자, 장기요양시설 입주자와 근무자 전원이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1월 중순부터 2월까지는 그룹 1B, 즉 교사와 교육 종사자,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식료품 생산 및 농업 종사자, 물류 관계자 등 필수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2월부터 3월까지는 65세 이상 의료적으로 취약한 성인이 백신을 맞게 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심각한 증세로 발전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항암 투석 치료 환자 등은 의료 관계자 등 그룹 1A 다음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주 정부는 백신 추가 물량이 도착하는 대로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의 경우 1차 백신 접종 후 3주 후 2차 백신을 맞아야 하며 모더나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4주 후 2차 접종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온라인을 통해 백신 예약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뉴저지 주민도 온라인 예약 포털에 등록 후 백신 물량이 공급되는 대로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증상, 무증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통 수준의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지역 센츄리시티몰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업소문을 열라며 노마스크 구호를 외치는 등 행정명령에 대해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시위의 자유를 인정한다며 평화로운 시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남성이 9살의 배고픈 딸에게 6시간 동안 통조림을 따게 하는 훈육법을 자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딸에게 스스로 통조림을 열게 했고 딸은 통조림을 따는 법을 몰랐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남성을 콩아빠라고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도 제조업 경기 상황이 2년 4개월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60.7로 전월 대비 3.2포인트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호경기 수요 증대를 나타내지만 12월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급 부족이 반영됐다는 지적입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백신 배포가 지연될 경우 성장률은 1.6%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올해 3.5%, 유럽 3.6%, 중국은 7.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캐나다의 한 택시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승객과 다툼 끝에 신고 후 직접 경찰서까지 데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객은 술에 취해 새벽 1시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경찰은 승객에게 마스크 미착용, 욕설을 한 행동,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을 이유로 캐나다 달러 690달러 벌금을 부여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